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도 어느덧 2달이 넘어갔습니다. 처음 규제 발표가 있었을 때의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다르게 관련 소재들에 대한 국산화 작업이 속도를 내며 성과를 하나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의 국산화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식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당초 소재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에 3개월에서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대체 작업이 훨씬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으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이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반도체 EUV 공정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7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이후 불과 2달 만에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LG의 디스플레이가 3개월 만에 국내 대기업의 첫 번째 소재 독립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일본에 100% 의존하던 폴리이미드 도료 국산화에 성공하며 10월 생산을 목표로 설비 증설 등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어렵다, 품질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갈 만한 소식이자 동시에 다른 소재 부품 분야에서도 탈일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한 반도체 소재 품목에 많은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을 때도 국내 개발자들과 과학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소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필수적인 인조흑연의 원료 피치를 석유 잔사유에서 추출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이자 값싼 석유 찌꺼기를 값비싼 원료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수입 대체 효과와 환경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었는데요. 미국, 독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보유하고 있었던 원천 공정 기술을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산업선도 연구단이 개발해 모 기업의 기술을 이전했고 사용화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생산되는 피치는 수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해 수입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조흑연은 우수한 열 전기 정도성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폰, TV, PC, 전기자동차 등 2차전지 음극재와 방열 부품 등에 쓰입니다. 특히 최근 전기자동차가 부상하면서 앞으로 인조흑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등 4대 소재로 나뉘는데 이 중 유일하게 음극재만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극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인조흑연은 2017년 8월 기준 단일 품목으로는 최대 규모의 수입량을 기록했죠.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세계 3위에서 5위 수준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원유를 이용한 공정 기술이 없어 저급 연료를 사용했었고, 특히 핵심 소재인 인조흑연과 그 원료인 피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국산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체 피치 수입량 중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던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 절약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이번 기술로 제조되는 피치는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되는 저가 피치보다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며 연구팀이 맞춤 공정을 개발해 공정 단가를 낮추었습니다. 또한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석유화학 공정 찌꺼기를 바로 가져올 수 있어 운송비 절약도 노릴 수 있죠. 아울러 새로운 공정은 찌꺼기 원료로부터 최종 피치가 생산되는 비율, 즉 수율이 높으며 피치의 물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피치로부터 인조흑연을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며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중국발 수입에 의존하던 전량을 내수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 열도로 인한 홀드업 상황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작은 2차 전지와 달리 대용량 2차 전지가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기술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었지만 이번 피치 제조 저가 공정 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기반도 다질 수 있게 되었죠. 다음 소재로 꿈의 소재라 불리는 탄소 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몇 가닥만으로도
100kg이 넘는 강철을 들어올릴 수 있고 철판 정도는 쉽게 구부러뜨리며 마하 20의 속도를 견뎌야 하는 인공위성 발사체도 탄소 소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쟁 업체는 실패한 자동차의 동력 전달축, 드라이브 샤프트 제작에도 성공하며 각국의 항공, 방산업체에서 러브콜을 받아 납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에게선 외면받고 국내에 관심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선 신생 국내 기업보다는 독일이나 일본의 유명 회사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또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장비면 이 가격이면 되지 않느냐라며 국내에서 신기술이나 새로운 소재의 발굴로 기술력이 올라가더라도 그 개발 비용들은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업체는 국내에서 기술력을 어떻게든 알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의 분야도 아닌 탄소 자전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탄소 섬유의 경우 일본과의 격차가 워낙 크고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뒷받쳐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채 국민과 언론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죠. 탄소 섬유 가공은 수소연료 탱크 등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한 만큼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해도 정부가 주는 정책 과제 지원금은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대출을 받고 싶어도 소재 부품 사업은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상황입니다. 미래 자동차 기술의 핵심인 경량화는 더 작고 가벼운 부품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게 관건입니다. PCT라는 신소재와 구리선 결합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케이블의 무게와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했었습니다. 일본이 생산하는 케이블에 비해 내구성이 5배 이상 높은 품질을 자랑하며 최소 50%의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와 미국 포드사에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샘플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양산을 위한 실증 테스트에 도움받을 곳이 없다 보니 원천 기술이 R&D 단계에서 묻힐 뻔했습니다. 2011년 일본산에 맞먹는 고순도 불화소소 기술 특허가 통과되었는데도 결국 사업화에 실패한 사례처럼 말이죠. 특히 투자, 대출, 정부 지원금 등은 안전항공 위주로 기술보다는 발표력, 명성, 네트워크 형성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완성품, 바이오, 게임 산업 등 가시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곳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왔고 또 선호합니다. 또한 양산에 성공하여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싶어도 대기업은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고려해주지 않고 계약을 맺기도 매우 힘들죠. 결국 사줄 대기업이 없으면 막대한 손실만 떠안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있더라도 판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선 거액을 들여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의 허술한 생생구조가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에 발목을 잡고 절대 놔주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한국 소재 산업을 무시하고 독일산, 일본산을 더 우대하며 같은 품질, 아니 오히려 국내 중소기업이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내놔도 무시당하는 것도 모자라 후려치기를 당하는 게 국내 산업 생태계의 현실이죠. 즉 대기업 입장에선 이미 사용 중인 일본산을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국내 제품으로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대기업만을 바라보고 완성품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소재산업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소홀해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눈물을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죠. 중소기업과 상생하려 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한계로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잃어버린 기술들로 인해 대한민국은 20년간 가마우지 노릇을 해왔고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론, 가마우지가 잡은 물고기를 삼키지 못하게 목 아랫부분을 묶어놓고 하는 낚시법으로 한국 경제를 빗대 조롱한 겁니다. 1980년대 말 일본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가 한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했었는데요. 이젠 반대로 말해주고 싶습니다. 일본이 황금을 낳는 거위를 가르고 대한민국을 일깨웠으니 일본의 붕괴를 예견하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식부심이었습니다.